공공 서비스의 방향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 김광순 대변인 자신 있습니까? 네, 뭐 해봐야죠. 해봐야죠. 네,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벌써 네. 웃길 준비가 이미 돼 있는 분이에요. 그죠? 네네. 자신이 하겠습니다, 넘칩니다. 네. 이거를 제가 처음에 이 제목을 받아서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공공 서비스의 방향 이러니까 정말 너무나 커서 네. 공공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부가 하는 역할이 워낙 넓어서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랬었네요. 아무튼 고민 많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지금 발표에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아마 다 같이 느꼈을 텐데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뭘 느꼈는가 이제 보면 아무튼 저는 이제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코로나라는 게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이제 딱 직면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이번에 이제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사는데 죽지 않고 살아가는데 정부가 잘하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크게 나온 것은 이제 재난 기본소득 이런 것이 이런 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 생활에 어떤 이게 관계가 될까 했는데 이번에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낀 것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의식이 사람들이 한국이 좀 디스카운트 되고 뭐 이제 이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시민의식 이런 거 하여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정부나 우리 공공행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러면 사실은 좀 거창한 건데 정부는 그동안 국민 생계, 죽느냐 사느냐의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약간은 좀 간접적인 역할이었거든요. 우리가 업무를 잘하고 뭐 프로세스를 잘하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강하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디지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지극히 아날로그적이에요. 사람 중심적이고 사람의 뭐 약간의 욕구, 욕망 혹은 경험 뭐 이런 거와 관계되는 건데 그것이 하여튼 핵심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정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디지털적으로 해석을 해낼 거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동안 경제를 이제 수출 지향적 경제였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했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감에 있어서는 내수 경제 혹은 지역 경제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으로 가야 된다. 마지막은 이제 사회적 자본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코리아 프리미엄인데 한국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은 저희 회사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해외 수출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는 반응이 더 좋아요. 한국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게 오니까 이것이 바로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어서 욕심은 많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산업적인 부분이에요. 산업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뭘 생각해야 될까 이런 건데 이건 참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래요. 산업혁명 이전 시대는 사람들이 욕구가 많은데 다 결핍하고 채울 수가 없었던 시기였고 네.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는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제 충족시켜준 경제였는데 그럼 이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 동력이 뭘까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욕망, 욕구, 그런 경험 여기서 이제 초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구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다 산업이고 거기에 무궁무진한 게 있는데 예를 든다면 발 하나만 가지고도 산업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새롭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특히 이건 조금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산업이라고 이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 산업의 혁신이 일어난 게 이거는 무슨 기술에 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기술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욕구에 관한 얘기도 사람의 요구에 관한 얘기도 이것들이 서로 공진화를 거치면서 이것들이 계속 발전해 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확실하게 더 봐야 되는 부분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온오프가 연동되는데 사람들의 아날로그적인 욕구,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온라인적인 가상의 세계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충족시켜져가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좋다, 안 좋다, 위험하다 이러는 건데요. 디지털라이제이션 혹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오면서 결국 이제 연결되고 다 하는 건데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참에 확실하게 가져가자 이런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전화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화기가 있는데 저기 옛날 전화기입니다. 전화기인데 제가 요즘에 이쪽으로 오면은 메타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전화기는 이 텔레폰인데 원거리에 있는 소리만 전하는 것이 원래 전화기인데 여기에 요즘에 있는 이 수많은 기술들이 결합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TV를 보시고 하는 분들도 전화기를 이 소리 전달하려고 전화기 쓰는 사람보다는 그 외의 용도가 훨씬 더 크죠, 그죠? 그러면 저 전화기가 그냥 소리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복합적으로 서비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정거장이 돼버렸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세게 간다면은 제조업 쪽에도 한번 르네상스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술은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경험과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전환시켜내는 그런 노력이 이제는 필요하고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도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다 부족하니까 뭐 모자라는 게 많으니까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데 갔다면 이제는 좀 사람들의 경험을 반영해서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는 그 니즈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렇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아주 미묘한 그 니즈가 뭐냐 이러면은 어른들은 평소에 생활하는데 아주 막 뭐 걱정하는 게 많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오니까 가족들도 사실은 걱정이 많아요. 어른들 만나지는 못하고 이거 죄책감은 들고 미안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공공행정에서의 서비스로 디지털이라고 부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돌봄 사업에 있어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걸 텔레케어 서비스라고 하는데 원거리 텔레케어 해주는 원격에서도 텔레케어 해주는 보살펴주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펼쳐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경제인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번에 경험하는 것은 아무리 거창한 글로벌 경제, 수출 경제 이렇게 얘기해도 당장 극한적인 상황이 일어나가고 어쨌든 상황이 가면 결국은 내 주위에 있는 데서 나의 생존의 구조가 어떻게 확보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진다. 그러면은 이참에 우리는 글로벌 경제와 지역 경제 혹은 내수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때가 됐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경제 생활 이 부분 측면으로 지역 경제가 튼튼한 한국을 만들어가는 이 계기로 삼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생각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런 부분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풀어가는 것은 결론적으로 약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행정력도 상당히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문제를 지역에 있는 사람과 자원들이 동원해서 지역에서 비즈니스 형태로 그걸 풀어내가는 이 구조를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것들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시기가 됐다. 이런 케이스들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 중심의 경제를 가져가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국내에도 많으니까 우리가 이참에 한번 상당히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사회적 자본. 네네. 사회적 자본인데요. 이제 사회적 자본 한동안 우리가 조금 강조하다가 요즘엔 조금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걸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한국에 대한 신뢰성이거든요. 신뢰성. 근데 이제 사회적 자본이 뭔가에 대한 연구들은 많아요. 신뢰, 뭐 공공성, 우린 공공성이라는 부분 너무 소통, 품격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공공행정에서도 이거를 쉽게 풀어나가는 노력을 상당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공공성 이런 것들도 너무 어렵게 풀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행위 속에서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뭐 디자인적인 어프로치도 괜찮고요. 그런 거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거는 사람 보고 줄 잘 쓰라고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저런 식의 약간의 메커니즘을 만들면 아주 쉽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통 일부분은 우리가 이제 트랜스페런트하다는 거 하는 거 클리어하게 이제 소통을 해주는 거 국민들과 이 노력들도 상당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전기를 아껴 쓰자 뭐 이러면 우리가 위험하다 이런 소통보다도 약간 저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전기를 많이 쓰면 레드 카드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약간 쉽게 풀어나가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신뢰성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 예를 들면 품격인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자본 한국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글로벌하게 아주 중요해지는데 이참에 그런 것들도 강화시키자. 그래서 학생들의 품격 올려주는 거, 동네 사람들의 품격 올려주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당히 행정력으로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디지털 커뮤니티 혹은 사회적 자본 이런데 아무튼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라 하여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